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말이 우리의 힘을 빼앗기도 하거든요.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게 만들거나 뇌의 생화학적 문제이니 약물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곤 하죠. 하지만 이 말은 절반은 맞습니다. 무기력은 분명 내 생화학적 환경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약물 없이도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과학적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표준적인 약물 치료는 감정의 깊은 골을 메우는 일종의 바닥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활력 그 자체를 만들어 주지는 못하죠. 때로는 약물이나 의학적 개입이 나의 감정 변화를 내 의지가 아닌 약물의 작용으로 해석하게 만드는데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감각, 의미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활력을 아껴 써야 하는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야근을 했으니 주말에는 시체처럼 누워서 하루 종일 잠을 자야지,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활력이 고갈되어 가는 자원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오히려 생성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활력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활력 생성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뇌의 물리적인 환경을 직접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은 뇌의 물리적인 염증을 다스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머릿속에 안개 낀 듯한 만성 피로를 호소합니다. 신경염증이라는 뇌의 물리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밤늦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떡볶이 먹고 치킨, 그리고 바로 잠자고 다음날 소화 안 되니까 아침 그르고 대신 달달한 커피 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장내 유해균을 늘리고 장벽을 무너뜨려 뇌의 염증을 결국 악화시킵니다. 뇌의 이 염증 물질과 대사 노폐물을 청소하는 핵심 기전이 바로 수면이죠. 뇌의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이 노폐물들을 물리적으로 청소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까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뇌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황금 시간을 방해하는 것과 같죠.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환경을 정상화하는 능동적인 뇌 청소 작업입니다. 이 능동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무기력을 더 악화시키는 함정에 빠지곤 하거든요. 바로 가짜 휴식입니다. 무기력하고 피곤하니까 주말 내내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상하게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몸이 더 무겁고 머릿속은 더 뿌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뇌를 고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리 자극 없이 누워만 있는 것은 뇌에게 이제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 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방전입니다. 진짜 휴식, 뇌가 회복되는 휴식은 역설적이게도 가벼운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려면 혈액이 돌아야 하고, 혈액을 돌리려면 근육이 움직여야 합니다.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10시간보다 동네 한 바퀴 도는 30분이 당신의 뇌를 훨씬 더 강력하게 충전시켜 줍니다. 뇌의 환경을 바꾸는 두 번째 처방은 운동이죠. 운동은 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처방입니다. 운동하라고 하면 당장 헬스장 1년치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이틀 나가고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지만 운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뇌율에 신경성장인자라는 단백질이 나오죠. 뇌세포가 자라나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성을 갖게 하는 일종의 천연 영양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뇌의 하드웨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수치도 직접적으로 개선을 하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운동이 좋고 식단이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당장 그것을 실행할 힘이 없는 걸 어떡하냐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활력 생성 기술의 가장 빛나는 핵심입니다. 우리 뇌의 동력 시스템을 움직이는 도파민은 흔히 오해하듯 보상을 받았을 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동력 그 자체입니다. 이걸 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그 행동을 하고 싶다고 말하게 하는 힘이죠. 진짜 활력은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해냈어 란 통제권, 자기 효능감을 획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 효능감을 느끼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뇌의 설정값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죠. 뇌가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건 뇌의 시동 모터가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약해진 모터로는 그런 큰 엔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결국 3일 만에 포기하고 그 난 역시 안 돼 라며 자기 비하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뇌를 속여야 합니다. 뇌가 거부감을 느낄 새도 없을 만큼 아주 작고 시시하고 실패하는 게 더 어려운 목표를 던져주는 거죠. 운동하기가 목표라면 오늘의 목표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운동화 끈 묶기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운동화 신었을 때 나가기 싫으면 다시 벗어도 좋아요. 하지만 운동화를 신는 그 순간 뇌는 내가 계획한 걸 해냈구나 라고 성공 신호를 감지하죠. 책 읽기가 아니라 책 펼치기, 청소하기가 아니라 쓰레기 하나 줍기, 이렇게 아주 작은 성공의 데이터가 쌓일 때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는 비로소 이게 되네? 하고 반응하며 진짜 동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을 얻는 순간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점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활성화된 도파민 동력은 신경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뇌의 회로를 물리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선택이 자기 효능감을 만들고 자기 효능감이 도파민 동력을 점화시키며 도파민 동력이 5분 산책과 같은 물리적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행동은 BDNF 같은 생화학적 원료를 생성해서 뇌의 회로 자체를 재설계하는 이 거대한 선순환이 완성되는 거죠. 만약 5분 걷기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행동이 아닌 노출부터 시작해 보세요. 활력은 전념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타인의 활기찬 모습을 볼 때 나의 뇌회로가 재배치되는 미러 메커니즘이라는 신경학적 사실입니다. 활력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북이나 영상을 그저 틀어놓는 것, 그것이 당신의 뇌를 재배치하는 첫 단계이자 가장 수동적인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이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약물 없이도 우리 삶의 활력을 되찾아오는 가장 과학적이고 강력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할매보영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창희였습니다.